자, 소방공무원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소방에서 소방공무원 강의를 진행하는 이종호라고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 저희 이제 학개론 이제 16회에서 18회차까지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론 문제도 문제를 보면 뭐 좀 난이도 있는 문제도 있고 조금 기본적인 문제도 있고,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1번 문제 임용권자에 대한 문제. 제가 임용권자는 꼭 보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소방령 이상은 소방공무원은 누가 제청을 합니까? 이거 청장의 제청으로. 자, 누가 임명을 합니까? 이거 대통령이 임용을 하죠. 그래서 지금 소방청장과 대통령이 들어가 줘야겠죠, 그쵸? 중감 이하의 소방공무원에 대한 전보, 휴직, 직위해제, 강등, 정직, 복직은 청장이 한다. 이 정도는 꼭 보고 가십시오, 하셨죠? 네. 자, 그리고 나서 2번 문제. 자, 요거 무슨 설비입니까? 햇빛이나 전등불에 따라 축광. 그죠? 그리고 또 전류에 따라 빛을 발한다. 광원점등. 어두운 상태에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띠 형태로 설치가 되는 피난 유도시설을 얘기한다. 자, 얘 이름 뭐예요? 피난 유도선이죠. 그쵸?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정답 2번.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번 문제 볼까요, 우리? 3번 문제. 자, 3번 문제 같은 경우는 활성화 에너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설명된 것은 그랬는데, 활성화 에너지는 반응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그죠? 그리고 활성화 에너지를 같은 말로 우리가 점화 에너지, 최소 발화 에너지, 이런 것들과 같은 개념이다, 유사한 개념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활성화 에너지가 작으면 반응 속도가 빠르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를 작게 만드는 걸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촉매 반응이라고 얘기하고요. 또는 정촉매라고 얘기하고, 활성화 에너지를 크게 만드는 거, 얘 자체를 우리가 이제 소화 효과 중에 부촉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이 3번이다. 됐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방폭에 대한 문제가 나올 거예요. 방폭은 이거 읽어보니까 정상이나 사고 시에 지금 점화가 되지 않게 하는 이런 방법이 확인된 구조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자, 얘가 무슨 안전? 본질 안전 방폭 구조에 대한 내용이죠. 맞죠, 여러분들? 본질 안전 방폭 구조. 그래서 내압 방폭이 뭐고, 유입 방폭이 뭐고, 압력 방폭이 뭐고, 방폭에 대한 것들은 꼭 정리를 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번 문제 볼까요, 우리? 자, 요게 이제 경계구역 문제인데, 지상으로부터 90m 높이에 설치되어 있는 지금 건물이 있는데요. 이렇게, 그죠? 여기 끝에 계단실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 계단실이 있고, 여기 EV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수직적 경계구역의 개수는 하고 지금 물어본 거예요. 자, 엘리베이터실은 무조건 한 개면 한 개로 산정을 하고, 자, 지금 여기 높이가 몇 메타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가 90m다라고 되어 있죠? 승강로는 높이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한 개 있으면 한 개야, 경계구역이. 근데 여기 계단은 제가 몇 메타마다? 45m마다. 요건 계단만 높이가 정해져 있다 그랬죠? 계단이나 경사로만. 그럼 여기 몇 개? 2개. 그럼 2개에서 플러스 1개니까 몇 개? 3개. 맞습니까? 그래서 경계구역의 개수는 몇 개다? 3개다. 이렇게 해서 정답을 3번으로 가져가 주시면 됩니다. 자, 45m 높이가 정해져 있는 경계구역은 계단과 경사로만 우리가 45로 나눠주시면 되고요. 나머지 수직적 경계구역은 그냥 개수만 세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6번째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고층 건물의 연기유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옳지 않은 거. 뭐 팽창, 풍압, 공조, 그죠? 뭐 피스톤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또는 굴뚝 효과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이 건물에 설치된 실의 개수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저런 것들은 제가 알려드리지 않았죠. 자, 7번 요거 용어의 정의 문제입니다. 농도를 증가시켰을 때 아무런 악영향을 감지할 수 없는 최대 농도. 농도를 점점 감소시켰을 때 악영향을 감지할 수 없는 최소 농도. 맞습니까? 그래서 최대 농도는 우리가 이름을 노엘. 얘는 로웰이라고 했죠. 로웰. 로웰. 맞나요? 그리고 이렇게 오존 파괴 능력을 나타내는 지수가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ODP. 지구온난화가 GWP인데 지금 이건 지구온난화가 아니네. 지금 대기권에 머무르는 기간이니까 ALT. 대기권 잔존지수. 맞습니까? GWP가 뭐예요? 방금도 얘기했지만 얘가 지구온난화 지수. 됐죠? 그래서 정답이 몇 번이다? 지금 로웰의 ODP의 ALT. 정답이 2번이죠. 그죠? 맞죠? 자, 그리고 8번 문제. 재난안전관리법상 중앙위원회 심의사항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기업, 중앙이죠. 니은, 이거 어딥니까?
조정위원회죠. 특별재난지역, 그죠? 재난사태 선포 다 지금 중앙에서 하는 거고, 여기 가보면 미음, 이것도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이 들어가 있더라. 기역, 디귿, 리을. 정답 2번. 자, 저희 이제 9번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화재조사 모국규정상 동수 산정에 대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여기 갔을 때 이렇게 지붕을 설치하고 그 밑이 우리가 이제 통로로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다른 동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붕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차광막이나 또는 비를 막아주는 덮개, 이런 게 설치되어 있으면 그걸 통로로 사용하면 우리가 얘를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다? 우리가 지붕과 지붕이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그죠? 다른 동으로 할 수 있다라고 했죠. 다른 동.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지붕으로 연결되면 한 동으로 해야죠. 이게 주요 구조부이기 때문에. 맞죠, 여러분들? 주요 구조부가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는 한 동이, 지붕이 주요 구조부잖아요. 그죠? 여기 정답이 몇 번이다? 1번이다. 이런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죠. 이 동수산정도 꼭 보십시오. 네, 또 꼭 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10번 문제. 비정상 연소에 대한 발생 조건으로 옳게 설명된 것은 그랬어요. 불충분한 공기의 공급, 기상 조건의 불량, 열의 발생 속도와 연료 방출 속도의 불균형, 높은 온도보다는, 그쵸,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기 더 쉽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정리를 조금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다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11번. 황화수소의 연소 반응식에서 황화수소 1m 3승의 이론 연소 공기량은, 그럼 공기량은 산소량을 이렇게 나눠주면 틀림없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전에도 했던 거예요. 근데 제가 황화수소 얘를 줬잖아요. 지금 연소 반응식을 줬고, 얘가 지금 2몰당식이니까 지금 문제에서 1m 3승, 그죠? 2m 3승이 아니고 내가 1m 3승을 알고 싶은 거니까 양변을 다 2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O2에 SO2, 그죠? H2O. 그럼 여기서 필요한 공기량은 1.5가 필요한 거네. 그럼 여기다가 산소량은 1.5가 필요한 거니까 1.5를 여기다 넣어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럼 1.5를 몇으로 나눠요? 0.21로 나눠주시면 이게 7.14 메타 3승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예, 이런 것들을 같이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습니다. 12번. 독성을 나타내는 수치인 LC50 수치에서 맹독성으로 분류하는 수치는 그랬어요. 그럼 LC50 같은 경우는 5000을 우리가 독성으로 분류하고요. 200을 맹독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LC50은 얘를 가지고 이제 실험한 거죠. 흰 쥐. 사람은 이제 우리가 TLV 맞습니까? 근데 우리 소방은 아직은 TLV 쓴다 그랬죠? 그래서 TLV 수치는 200 이하일 때 독성. 맞습니까? 그리고 1 미만이면, 1보다 작으면 맹독성이라고 얘기하죠. 제가 해설에다가 여러분들 이 LC50 수치 가스들 대표적인 거 몇 가지 정리해놨는데 참고로만 보십시오. 그걸 외우라는 게 아니고 참고로만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맹독성으로 분류하는 수치는 200을 찾아주셔야 되는 거고요. 13번. 위험물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된 것은 그랬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요. 나머지 다 맞는 얘기니까 3번에 가보면 사류 위험물인 인화성 액체는 증기가 공기와 혼합 시 연소의 우려가 있으며 전기 부도체로서 정전기 축적이 용이해 인화의 위험이 있으며 발생한 증기 비중이 공기보다 가벼운 게 아니고 어때요? 무겁죠. 그죠? 대기 중에 날아가지 않습니다. 아래에 축적되죠. 그죠? 이런 내용들이 잘못됐다라는 거 하나 더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14번 3종 분말 소화 시에 소화약제 열분해 시 생성되는 물질 중 방진작용 나왔어요. 자, 메타인산이죠, 무조건. 자, 메타인산 제가 이거 알고 계시라 그랬죠? HPO3. H3PO3는 뭐예요? H3PO4는 요거는 올소인산.
그죠? 탈수 탄화라고 해가지고 이런 것도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열분의 반응식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애들이 이런 애들. 그리고 3종은 제가 열분의 반응식에 가보면 뭐가 안 나온다라고 했냐면 3종은 얘 안 나옵니다. CO2 1종, 2종과는 달리. 자, 다음 15번. 분진 폭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평균 입경이 동일한 분진인 경우 형상에 따라 달라진다 그랬죠? 그래서 구상일 때 맞죠? 가장 되기 어렵다라고 했죠. 무슨 말이냐면 얘보다는 침상, 편상, 침상, 편상. 자, 이쪽이 더 폭발력이 크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맞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지금 구상일 때 가장 큰 게 아니고 가장 작은 거죠. 나머지들은 맞는 얘기죠. 그죠? 나머지들은 다 맞는 얘기고요. 나머지들은 다 맞는 얘기고. 자, 그리고 16번 볼까요? 우리 16번. 보일오버 방지 대책으로 옳은 거. 여러분들 보일오버는 밑에 뭐가 있으면 안 돼요, 절대. 물이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수분층을 만들지 않는다가 돼야 되는데 만든다.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지? 급수 설비를 왜 설치해? 탱크 강도를 높여서 입열을 촉진시킨다. 입열을 촉진시킨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유체를 섞이게 한다. 그죠? 요게 맞는 거죠. 맞습니까? 네, 요거 하나 잘 정리하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번. 물소화약제 첨가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죠? 밖에 뭘 하나 봐요, 여러분들. 밖에서 뭐 이렇게 계속 드드드드 하면서 하는데, 혹시 마이크에 들어가면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크게 안 들어갈 거예요, 아마. 자, 17번 보겠습니다. 여기 4번에 가보면, 이게 이제 옳지 않은 거라고 했죠. 그럼 쭉 나머지 다 맞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요 4번에 갔을 때, 유화제는 가염물과의 유화층 형성을 돕는 첨가제이며, 자, 이게 경질류 쪽에서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중질류 쪽에서만. 아셨죠? 그래서 요거 참고로 여러분들이 좀 잘 정리를 해주시고, 유화제는 보통 어디서 사용한다? 중질류 쪽에서 사용하더라라는 거 다시 한번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방지대책. 공동현상 방지대책으로 옳게 설명한 것은 그랬어요. 이상현상 중에. 그죠? 공동현상 방지책으로 옳게 설명한 거. 자, 흡입량 좀 길게 하면 됩니까? 흡입속도 높이면 안 되죠. 양흡입 펌프를 사용한다. 그죠? 이건 맞죠? 손실 감소시켜야죠. 이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세팅해 가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는. 19번. 긴급구조 지휘대를 구성하는 사람은 통제단이 설치 운영되는 경우 통제단의 해당 부서에 배치가 된다. 그 해당 부서에 배치가 되는데 그 옳지 않게 배치가 된 것은 그랬죠. 옳지 않게 배치된 것은. 그래서 우리가 요원들이 현장 지휘요원, 통신 지휘요원, 상황조사요원 이런 요원들이 있는데 지금 여기 갔을 때 안전관리 요원이라는 곳이 안전관리 요원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그죠? 그래서 여기 갔을 때 상황조사 요원이 현장 지휘부가 아니고 어디에 이제 들어가냐면 대응계획부에. 맞습니까? 이런 내용들 같이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제가 해설에다 넣어놨어요. 이게 긴급구조 현장 지휘 규칙이라는 16조 조항에 들어가 있으니까 참고해서 보십시오. 예전 기출에 나왔던 문제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요번에 바뀌면서 조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되는 내용 중에 하나고요. 자, 이제 20번 MI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온도가 상승하면 MI 잘못됐네요. 작아진다. 그죠? 압력이 상승하면 분자간 거리가 가까워져 MI 작아진다. 오케이. 농도가 높으면 충돌 S가 커져서 작아진다. CST일 때는 MI가 최저가 되죠. 맞죠?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21번. 건물의 부속실, 피난 계단이 설치되어 있을 때 3차 안전구역에 해당하는 공간은 그래서 여기 거실이 있고 여기 복도가 있고 부속실, 계단실 여기가 1차, 2차, 3차 이렇게 간다 그랬죠? 그럼 3차 안전구역 맨 마지막 어디예요? 계단실. 맞죠, 여러분들? 정답 4번. 22번. 재난관리 4단계에서 각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예방, 재난, 대비, 훈련. 2번에 가보면
2번. 그리고 재난 대응 계획의 시행, 요게 대응. 지금 이게 대응이죠, 대응. 그죠? 재난 대비 훈련은 제가 예방이라 그랬네요. 대비. 잘못된 거고. 생필품 공급 및 피난처 제공, 요게 대응이죠. 그죠? 그리고 비상연락망과 통신망 정비, 대비죠, 대비. 맞습니까? 그래서 요게 정답 몇 번? 3번. 이렇게 가져가시는 문제고, 뭐 어려운 문제 아니고요. 23번 열 용량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제가 열 용량이 크면 연소가 잘 안 된다라고 했고, 열 용량이 작으면 얘가 잘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맞습니까? 그래서 열 용량이 작아지면 발화지연 시간이 길어지고 화염의 속도도 늦어지게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열 용량이 작아지면 발화지연 시간이 짧아지고 화염의 속도도 빠르죠.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게 정답이 2번으로 가져가 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또는 이걸 커지면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커지면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열 용량 구하는 공식도 나와 있지만 한번 읽어보시고 정의라던가 또는 이런 것들 잘 보시면 됩니다. 얘가 잘못된 거예요. 얘가 잘못된 거고, 자,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일까요? 24번이 화학 공정에서 원료 배합의 이상 및 냉각장치 고장 등으로 인해 발열이 방열보다 클 때 제어 범위를 벗어났대요. 이미 걷잡을 수 없이 반응이 폭주하면서 일어나는 반응 폭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거 당연히 화학적 폭발입니다. 잘 보시고. 25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서 들어가는 구성요소와 각각의 역할로 옳게 짝지어지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기동용기, 저장용기, 선택 밸브. 자, 개구부 자동 폐쇄 장치에 가보면 이게 가스계 수화약제가 방출된 후 개구부를 닫아주는 역할, 이거를 여러분들 방출된 후에 닫아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가스가 바깥쪽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 우리가 자동 폐쇄 장치를 설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출 후가 아니고 방출 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더라. 자, 됐죠? 그러니까 방출되기 전에 개구부를 닫아줘야 바깥쪽으로 가스가 나가지 않게 막아줄 수 있는 거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7회차 볼까요, 우리? 자, 이게 뭐냐면 화재조사 보고 규정을 하는데 규정상에 가보면 이 보고를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원래 며칠 안에 해야 된다라는 보고 기간이 있는데 그거를 약간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 보고를 하는 날이 뭐 30일, 15일 이렇게 정해져 있다. 이거 예전에 제가 문제로도 냈었거든요. 이걸 좀 연장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수사기관의 범죄 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감정기관 등의 감정을 의뢰하는 경우, 그죠? 그리고 우리가 추가 화재 현장 조사 등이 필요한 경우 이렇게 나와 있고, 보상금 결정에 대한 건 따로 없습니다. 아셨죠? 보상금 결정. 화난 거 아니야, 여러분들. 저거 왜 날아갔죠? 네. 뭐 날아갔으니까 여기 펜이 또 있어요. 네. 펜이. 3개씩 붙어 있습니다. 이게 맨날 제가 던져가지고 이게. 예전에 분필을 그렇게 놓치더니 이 펜도 계속 놓치네요. 이 그립감이 생각보다 이게 여러분들 펜이 되게 작아서 그래. 이게 얇아서. 날아가더라고요. 쓰다 보면. 뭐 내가 일부러 날리려고 날리는 게 아니고 손 힘이 좀 줄어들었나. 나이가 들면서, 그죠? 나이가 들면서 이게 좀 약간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나이가, 네, 제가 이제 몇 살이죠? 제가 올해 이제 40이거든요? 혼잣말입니다. 올해 40인데, 40인데, 이게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요. 여러분들 30대랑, 20대랑 30대 다르고, 나중에 나이 먹어봐야 돼요. 소방공무원 수험생들은 보통 이제 나이가 그래도, 제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20대가 제일 많고, 30대에서 40대 사이 조금 있고, 그죠? 또 끝에 걸친 사람도 봤어요. 저하고 동갑인 사람도 봤어요. 수강생 중에. 그래서 동갑이어서 뭐 친하게 이렇게 지냈었는데, 그 사람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합격했죠. 그 1년에서 합격했어요. 경채였는데, 열심히 했죠. 어떻게 보면. 이게 달라요, 여러분들. 20대, 30대, 40대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그러니까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절박한 사람이 빨리 되더라고요. 내가 빨리 해야 되는, 그러니까 이유가 꼭 있어야 돼. 내가 꼭 따야 되는 이유. 그러니까 뭔가 주변이 조금 풍족하고 내가 그런 상황에서 이제 공부할 때와 약간 극한의 상황 있죠. 내가 당장 자식이를 먹여 살려야 되는 약간 이런 극한 상황이 오게 되면은 뭐든 하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
저도 그렇고,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뭐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지만 이게 30대 때는 별로 부담이 없었어요. 근데 40대 이제 40 이제 초반이잖아요. 30 후반부터 40 이렇게 넘어오니까 점점 부담이 좀 가중이 되더라고. 이제 이게 어깨에 올라와 있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딸도 2명 있고 그죠. 와이프도 같이 있고 하니까 그죠. 이게 그죠. 가장의 무게 약간 그런 거. 요즘 좀 많이 느낍니다. 요즘 좀 많이 느끼고 제가 조금 더 열심히 살아야죠. 그죠. 강의도 열심히 하고 여러분들이 또 합격을 해야 되고 합격을 또 시켜줘야 되고 그죠. 자, 일단 2번 보겠습니다. 뭐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게 날아가서 그래. 저 펜, 저 왜 어디 갔죠? 저 비싼 건데? 날아갔어요, 일단.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우리가 스모그 온난화, 이거 존스 재난 분류 중에 우리가 쭉 봤을 때 얘네들은 다 뭐냐면 준자연 재난이에요. 아셨죠? 근데 산사태나 염수토양 있죠? 걔는 지형학적 재난입니다. 이거 외워야 돼요, 존스는. 아셨죠? 자, 다음 요 문제. 이 문제는 뭐 어려운 문제가 아닌 게 21도 기압이 1기압 산소는 공기 중에 21%를 차지하는, 원래 21% 차지했었죠. 프로판 5m 상승을 완전 연소시킬 때 필요한 산소 부피와 공기 부피는 얼마냐. 자, 프로판은 5m 상승이 있다라는 건 결국은 얘가 이렇게 있을 때 맞습니까? 원래 반응식이 5몰이 필요했었죠. 그럼 여기가 25가 되겠네. 이것만 알면 돼요. 네, 요 관계식. 그럼 지금 산소 몰수, 산소 부피는 앞에 25가 지금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25를 일단은 산소를 찾아주셔야 되고, 자, 공기는 제가 얘를 몇으로 나눠주면 된다고요? 0.21로 나눠주면 된다 그랬죠? 그럼 얘가 119가 나와요. 답도 좋네요. 119. 그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정답 몇 번 그래서 3번이다.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으면 된다. 4번. 자, 이거는요, 여러분들 방폭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방폭이 아니고 본질안전이나 유입 보세요. 자, 본질안전은 0종, 1종, 2종 다 가능하다 그랬고 유입 방폭은 1종, 2종 가능하고요. 맞습니까? 자, 저기 나와 있는 충전 방폭 구조 있죠. 충전. 요 충전 방폭 구조는 1종하고 2종만 되고요. 요 비점화 방폭 구조는 2종밖에 사용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거를 1종, 2종 모두 불가능한, 1종, 2종 장소에 모두 사용이 불가능한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비점화를 답으로 가져가셔야 돼. 나머지 1번, 2번, 4번은 다 1종, 2종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압, 유입, 압력, 안전층, 본질 안전 이게 제일 중요해. 5개가. 근데 몰드 방폭 구조라던가 충전 방폭 구조, 비점화 방폭 구조 이런 방폭 구조들이 있다고. 이름이 뭐라고? 몰드, 충전, 비점화 이런 애들. 잘 나오지 않지만 이런 방폭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 말은. 그래서 몰드와 충전은 1종, 2종. 얘는 몇 종에만? 2종에만 사용이 가능한 애다. 됐죠? 네, 이런 것도 들어가 있으니까 같이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다음 할로겐 화합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중 최대 허용 설계 농도가 가장 낮은 가스는 그랬어요. 가장 낮은 가스. 맞습니까? 그러면 거기 갔을 때 이제 블렌드 A가 10%. 227EA가 우리가 10.5%. 요거 제가 여기 시험에 내는 가스들의 최대 허용 설계 농도는 조금 외워주시면 좋습니다. 12.5. 요게 11.5 이렇게 돼 있어요. 이 기준상에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낮은 거 찾아라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블렌드 A로 가져가시는 게 가장 좋다. 6번. 자, 요거 날짜. 국민안전의 날, 안전의 날, 방제의 날, 요거 3개 나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국민안전의 날, 안전점검의 날, 방제의 날, 맞습니까? 그래서 국민안전의 날이 4월 16일, 안전점검의 날이 매월 4일, 방제의 날이 매년 5월 25일. 요 정도는 정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난관리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7번. 블레비 방지 대책으로 옳지 않은 거. 탱크 내 압력을 감압한다.
그죠? 요거 가압으로 바꿀 수 있는데 감압이라고 제대로 들어가 있고. 자, 노출된 곳에 입열. 근데 이별이 뭐예요? 야, 열을 굳이 출입시킬 필요가 있어요, 탱크 안에? 없죠. 그죠? 내압 강도 유지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탱크 제작하고, 폭발 방지 장치를 설치하고, 탱크 주위에 연사를 설치하고. 제대로 들어가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네. 자, 그리고 8번. 화재 플럼 발생 순서를 올바르게 짝지은 것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화재 플럼이라는 게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가 발생을 해야 되냐면, 먼저 불역이라는 게 발생해야 돼요. 즉, 불이 나면 여기서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가장 첫 번째가. 맞습니까? 그래서 정답이 일단 디귿이 제일 먼저 와야 된다라는 거. 디귿이 제일 먼저 와야 되고, 그 다음 이게 뜨거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서 주변에 산소를 끌어들인다 그랬죠. 그래서 얘가 주변에 찬 공기가 이 안쪽으로 들어오면서 여기 허리가 약간 이렇게 이렇게 날씬하게 돼요. 여기 중간이. 그러면서 얘가 이렇게 위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위쪽으로. 그래서 두 번째가 주위에 찬 공기가 화재 플럼 내로 유입이 된다. 그럼 이 상승기류 내에서 상승기류 내에서 이제 마지막 기회야, 여러분들. 이제 하나 남았어요. 이제 놓치면 안 돼. 이제 가스와 공기, 그쵸? 요 혼합기체가 이제 형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난료 확산화염이라는 게 이제 형성이 되는 현상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화재 플럼이라고 얘기합니다. 화재 플럼. 정답이 1번이고요. 됐죠? 자, 그리고 9번 볼까요, 우리? 다음, 감광계수에 따른 상황이 옳지 않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는데, 우리가 1, 3, 5, 1, 13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1, 3, 5, 1, 13인데, 요 1일 때는 최성기 때가 아니죠. 최성기 때는 감광계수가 몇일 때예요? 11대죠, 11대. 맞죠, 여러분들? 그럼 지금 여기 갔을 때 1일 때는 우리가 보통 뭐라고 얘기하냐면, 앞이 잘 안 보이는 정도. 앞이 잘 안 보이는 정도. 그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0번 재난관리 원칙, 요건 문제로 한번 보십시오. 저희가 이제 뭐가 있냐면 사전 대비 원칙, 지휘 통일의 원칙, 상호 협력의 원칙 이런 게 있는데, 거기 가보면 정보 통합의 원칙이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보 공유 원칙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가지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하셨죠?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에 11번. 표면 연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게 설명한 것은 그랬는데, 1번. 고체 가연물이 열을 받으면 물체 표면에서 산소와 반응하여 발열 반응을 일으키며 연소하는 것을 의미하고, 표면 연소의 대표적인 거는 스모금코 있죠. 그쵸? 3번 표면 연소는 화염을 내지 않고 지금 연소하며 가열이 되더라도 증발 및 분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정확하게 다 들어가 있죠. 4번 표면 연소는 표면화재가 아니죠. 우리가 다시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한다? 얘는 신부화재라고 표현한다. 자, 됐죠? 12번 다음 열 전달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자, 이거 넘어갈게요. 이거 전도에 대한 설명이고요. 다음, 보기에서 설명한 나타난 사건의 시대적 흐름을 옳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얘는 연도별로 짝지을 수 있어도 되고 아니면 크게도 짝지을 수 있으면 되는데, 요게 이제 화통도감이 고려. 맞습니까? 그리고 기억번에 가보면 금화도검의 조직, 요게 1426년 조선. 고려. 그죠? 자, 경성소방서 요거 일제 1925. 기억하시죠? 요 소방법 1958. 요건 이제 우리가 국가소방일 때. 맞죠, 여러분들?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니은, 기역, 디귿, 리을. 니은, 기역, 디귿, 리을. 요렇게 순서대로 짝지으실 수 있으면 되더라. 자, 됐고요. 다음 오류 위험물 일반적인 성질으로 옳게 설명된 것의 개수는 외부로부터 산소 공급 없이 가열, 충격, 마찰, 연소, 폭발, 연소 속도 빠르다, 폭발성, 가축마, 폭발, 비중이 1보다 크죠. 1보다 작은 게 거의 없어요. 위험물 중에 하셨죠. 대부분 다 크다. 그리고 장기간 저장하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 열분해가 진행되어 축적된 열에 의해 자연 발화 위험성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잘못된 게 요거. 그럼 하나, 둘, 셋, 넷. 옳게 설명된 거 몇 개? 4개.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죠. 됐나요?
자,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번 이상현상. 네, 이상현상 문제 뭐 저번엔 이제 제가 지난 회차 때는 그 방지 대책을 냈던 거고, 그죠? 이건 정의. 자, 기포가 생긴답니다. 뭡니까? 공동현상이죠. 관론의 물의 상태를 갑자기 변화시켰다. 물의 급격한 압력 변화다. 요거 뭐예요? 수격. 자, 이게 뭡니까? 맥동이죠. 맥동. 맞습니까? 요거 세 가지 이제 어떻게 보면 정의 정도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셔라. 그래서 공동, 수격, 맥동 이렇게 가져가실 수 있어야 되고 정답 1번. 16번. 재난안전관리법상 재난관리 책임기관회장은 소관관리 대상 업무의 분야에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재난 예방 조치를 해야 된다. 이 재난 예방 조치 사항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이게 이제 25조의 4에 가보면 들어가 있습니다. 재난관리법. 그래서 이게 예방 단계에 들어가 있고 예방 단계에서 재난 예방 조치라는 걸 해야 된다라는 게 들어가 있는데 그 재난 예방 조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재난관리 책임기관회장이 해야 되는 조치, 그래서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재난 발생에 대비한 교육 훈련과 재난 예방에 관한 홍보, 재난이 발생할 위험한 높은 분야에 대해 안전관리 체계의 구축 및 안전관리 규정의 제정,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쭉쭉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3번에 가보면 이 유지관리는 따로 들어가 있지 않고요. 뭐라고 들어가 있냐면 재난방지시설의 점검 및 관리라고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리고 17번. 이거는 백드래프트죠. 네. 읽어보십시오. 이거 어렵지 않습니다. 출입문을 개방했는데 갑자기 산소가 들어오면서 뻥하고 터졌대요. 18번. 자, 이런 것들이 화재 성장 속도라는 걸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화재 성장 속도는 실제로 우리가 그냥 시간의 흐름에 따라 화재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지를 나타내는 지수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문제에서 1메가와트. 근데 이 메가가 10의 6승이잖아요. 이만큼의 열량에 도달하는데 몇 분이 걸린대요? 지금 10분이 걸린대. 이게 느린 화재, 느린 화재, 슬로우. 그리고 미디엄은 이게 1메가와트까지 올라가는데 300초 걸리는 거고요. 패스트는 150초, 울트라 패스트는 75초. 그러니까 이게 절반씩 되는 거예요. 절반씩. 아셨죠? 요거는 참고로 하나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낸 거거든요. 시험 문제로 충분히 이런 식으로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울트라 패스트냐, 패스트냐, 미디움이냐, 슬로우냐, 이게 화재 성장 속도를 가지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더라라는 거. 자, 그리고 중앙통제단 기능. 제가 중앙통제단은 우리 소방청에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얘네들에 대한 기능. 요 4가지 정도 좀 보시라고 제가 문제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긴급구조활동의 지휘 통제가 들어가는데 긴급구조활동에 필요한 긴급구조기관 간의 인력과 장비 등의 동원도 포함. 제외가 아니고. 맞습니까? 뭐 이런 내용들 다 들어가 있죠. 그쵸? 이런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고. 됐죠? 자, 그리고 20번. 자탐설 위에서 부착 높이별 감지기 종류로 옳지 않게 짝지어진 것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할 때 어차피 여기 8m 미만은 대부분 다 되거든요. 아무거나 넣어도. 자, 8m에서 15m. 어차피 불꽃 감지기 무조건 들어간다 그랬고 차분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15에서 20m 미만. 광전식 맞아요. 광전식이 들어가는데 층고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감도 작은 거 잘 안 된다 그랬고 연감지기 위주로 간다 그랬죠. 근데 여기가 감도 작은 게 하나가 들어가 있대. 맞죠? 네. 20m는 광전식 중 아날로그 들어가 있고 그리고 모든 장소에 설치 가능한 게 불꽃 감지기. 불꽃 감지기가 엄청 좋은 거다. 21번. 특피 쪽의 부속실 재현에서 재현 설비 선정 기준으로 옳지 않은 거. 계단실 부속실, 부속실, 계단실. 자, 근데 여기 4번째가 보면 승강기의 승강장인데 이게 그냥 승강기 승강장이 아니었죠.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이었죠. 그쵸? 맞죠? 자, 22번. 금속 화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네, 넘어가겠습니다. 4번. 소화시 강화액 사용하면 안 되죠. 뭐 요거는 기본적인 문제니까요. 그리고 23번. 고발포 소화약제의 발포 배율과 환원 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발포 배율이 커지면 거품이 커지니까 이게 깨질 확률이 높아서 환원 시간이 짧아진다. 즉 수용액으로 잘 돌아간다. 수용액으로 잘 돌아간다. 잘 깨진다라는 거야. 환원 시간이 짧다라는 건.
환원 시간이 짧을수록 양호암포 소화약제다. 환원 시간이 짧으면 좋은 게 아닙니다. 환원 시간이 긴 게 좋은 거예요. 포를 오래 유지할 수 있는 게. 맞죠, 여러분들? 포의 막이 두꺼울수록 환원 시간은 길어지죠. 잘 안 깨지니까요. 발포 배율이 작은 편은 포의 직경이 작아서 막이 두껍습니다. 이렇게 응축돼 있는 애들. 그죠? 잘 안 깨져요. 근데 이게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포의 막이 얇아지죠. 옆으로 퍼지니까, 넓게 퍼져버리니까. 24번.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그죠? 가옥도, 강도, 하중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여기 갔을 때 열 방출 속도가 높을수록 화재 강도가 커지면 화재 강도가 커지면 가옥도 커지죠. 화재실의 바닥벽, 천장의 단열성이 커질수록 열의 누출이 쉽지 않고 축적되어 열이 유지되므로 강도는 커지고 지속시간은 화재 하중과 연소속도 그리고 환기요소에 의해 결정되며 연소속도를 가연물의 양으로 나눈 값을 지속시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속시간 T는 가연물의 양 W를 연소속도로 나눠준 거라 그랬죠. 연소속도. 이렇게. 얘가 가연물의 양, 얘가 연소속도. 그렇죠? 이거 예전에 배웠습니다. 제가 프린트에도 다 정리해 놨으니까 정리를 좀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고요. 뭐 요것도 25번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는데 자연 발화를 일으키는 종류, 물질, 거리가 먼 거. 그럼 지금 쭉 봤을 때 여러분들 증발열 이거 자체가 자연 발화가 아니죠. 그죠? 됐나요? 이거 그냥 기체 연료 연소잖아요. 그죠? 잠깐만요. 증발이죠, 증발. 증발은 이제 기체 쪽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이런 거 오른쪽에 가보니 그게 다 뭐예요? 고체 가연물 연소. 그죠?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거기 가보면요, 이제 잠시만요. 18회차죠, 그죠? 18회차. 자, 18회차 문제도요. 여러분들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보일의 법칙은 일정한 온도 포인트. 일정한 온도에서 지금 뭐가 하는 거래요? 기체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 그래서 PV는 일정하다. 오케이. 샤르르 법칙은 일정한 압력에서 T분의 V는 일정하다. 맞죠? 그래서 곱하기는 뭐고? 반비례. 그죠? 나누기는 비례. 아보가드로의 법칙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의 부피는 몰수에 비례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1몰당 최적이 몇이라는 거예요? 22.4리터라는 걸 얘기하죠. 그럼 2몰이면 당연히 2개니까 이게 늘어나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비례해서 늘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거는 아보가드로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고요. 아셨죠? 문제로 하나 보시고 2번. 가연물의 종류와 연소 형태의 연결이 옳지 않은 거. 숯 표면, 에틸벤젠. 자, 요게 증발연소 물질입니다. 이게 타 시험에서 한번 나와서 그냥 하나 낸 거니까 요 에틸벤젠이 여러분들 우리가 보통 얘기했을 때 인화점이 영하 15도래요. 그래서 얘가 이제 증발이 잘 되는 액체 중에 하나다. 자, 3번. 제가 요거 꼭 보라 그랬죠. 프랭크버드. 간부기출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하이니 이론을 발전시킨 이론이다. 사고 전에 항상 사고가 발생할 직접 원인을 제거해야 된다. 직접 원인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재해가 또 발생할 수 있으니까 4M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다.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4M이 뭐라 그랬어요? 뭐 인간, 기계, 작업, 관리, 매니지먼트, 그쵸?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얘가 있다 그랬죠. 퍼센트 1대 10대 30대 600인데 지금 여기가 1대 10대 30대인데 20대라고 했죠, 제가. 4번. 됐습니까? 네, 이런 것들을 조금 잘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고. 자, 4번 문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이거 에탄이죠, 에탄. 에탄. 그럼 에탄은 1일 때 여기가 3.5. 맞나요? 그리고 오른쪽이 2몰과 3몰 이렇게 되어 있죠. 2몰과 3몰. 그럼 두 개 더하고 빼래요. 네. 그럼 5.5에 3 빼니까 2.5 이렇게 되는 거지. 됐나요? 오케이. 그래서 정답이 4번입니다. 자, 다음 오른쪽에 5번 문제. 화재조사 모국규정상 화재 피해 산정 기준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게. 이거 예전에도 제가 한번 냈었죠. 요게 맞는 얘기고 여기가 이제 20%에 10%. 요거는 좀 잘 보시고요, 숫자.
아셨죠? 뭐 가로치기 문제로도 나올 수 있고 이거 기출 지문이잖아요. 이 문제. 6번 이산화탄소 소화 설비에서 가스 압력식 기동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솔레노이드 밸브를 용기 밸브에 부착해서 감지기가 동작하면 바로 얘가 저장 용기를 터트려주는 방식. 원래는 기동 용기라는 게 달려있는데 그렇지 않고 솔 밸브를 SV가 솔 밸브예요. 얘를 저장 용기 CO2 용기에 바로 달아주면 화재 신호가 들어오면 얘가 바로 열어주는 거야. 얘가 전기식. 잘 안 쓰죠. 그리고 얘는 뭐냐면 기동용기 가스 압력에 의해 봉판이 파괴되면 약재를 방출한. 자, 이게 가스 압력식이죠. 맞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용기를 그냥 기계적인 힘으로 열어주는 게 기계식. 우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가스 압식. 근데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얘다. 그죠? 그리고 얘를 그래서 시험 문제 낸 거고 요거는 따로 없어요. 이런 방법. 다음 7번. 이류 위험물의 일반적인 성질으로 옳지 않은 것. 철분, 금속분, 마그네슘은 물이나 산과의 접촉에 의해 수소. 인화성 고체는 상온 이상에서는 가연성 증기를 발생시키지 않는 게 아니고 상온 이상에서 당연히 발생시키죠. 왜냐면 얘 인화점이 40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맞습니까? 상온이라는 게 20도 정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인화성 고체는 상온 이상에서 가연성 증기를 발생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8번. 네, 이런 건 여러분들이 풀어보실 수 있죠.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지 않고 질식 유발 일산화탄소. 요거는 뭐예요? 냉동 창고 암모니아. 그죠? 정답 2번. 1번. 정답 1번. 잠깐만요. 헤모글로빈과 결합되지 않고죠. 시아나수소. 맞죠? 제가 마음이 급했네요. 시아나수소. 그죠? 여기가 암모니아. 1번.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과 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헤모글로빈과 결합돼서 그래서 질식을 유발하는 애고요. 자, 9번 밑에 다음 중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자연재난은 사회재난에 비해 비교적 느리게 나타나죠. 2번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은 우리 생활에 해를 주죠. 3번 자연재난이 광범위하고 사회재난은 국소지역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병이 있고 4번에 가보면 사회재난은 예방이 불가능하죠. 자연재난이 예방이 우리가 이제 보통 얘기했을 때 사회재난은 예방이 가능. 오늘 말이 계속 꼬이네요. 가능하고 그죠? 자연재난은 불가능하고. 맞죠? 자연재해는 우리가 막을 수가 없다. 그래서 틀린 건 4번이다. 10번 문제. 여기가 보면 P형과 R형 수신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P형에는 중계기를 설치하지 않죠. R형에는 중계기를 설치하죠. 여기 지금 반대로 들어가 있는 거고요. P형 수신기는 중소형, 그러니까 조금 작은 건물에 설치하고 R형은 대형. P형 수신기에 비해 R형 수신기가 유지관리가 쉽고 신뢰성이 뛰어나죠. R형 수신기는 공통신호를 사용하고 지금 여기 갔을 때 P형 수신기는 고유 신호를 사용한다라고 했지만 P0 R고라 그랬죠. 고유 여기가 공통. 정답 몇 번? 3번. 자, 11번. 화재 강도가 증가하는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게 나열된 것은 그럼 지금 쭉 보시면 연소열이 클수록 그죠? 뭐 가연물이 있는 실의 단열 효과가 클수록 비표 면적이 클수록 산소량이 많을수록 다 화재 강도가 커지는 조건을 제대로 넣어놨네요. 맞습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되는 거고 12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폭발은 그랬어요. 이거 뭐에 대한 설명입니까? 가스의 폭발적인 비등현상으로 인해 상변화에 따른 폭발 현상이다. LPG와 LNG가 사고로 인해 물 위에 분출됐을 때 급격한 가스 기화에 의해 비등현상에 의해 상변화에 따른 폭발이 발생한다. 이거 뭐에 대한 거예요? 액화가스 증기 폭발에 대한 거죠. 됐죠? 자, 그리고 13번. 이거 예전에 제가 문제풀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밀도를 구해라 라고 하면 우린 아보가드로에 의해서 메탄가스 1몰의 부피는 항상 몇 리터? 22.4리터다. 그죠? 그래서 밀도라는 건 아래 여기 단위가 나와 있잖아요. 최적이 들어가고 위에 무게 질량이 들어가면 되거든요. 그럼 여기 위에 우리는 CH4의 분자량을 위에 넣어주시면 돼. 4네요. 그죠? 그럼 16. 여기다 16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 0.7 정도 나옵니다. 0.7 정도 나와요. 14번.
그림에서 내화 건물의 화재 온도 표준 곡선은 어느 것인가 그랬죠? 자, 요게 목재. 요게 내화. 자,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가져가시는 거지. 됐죠? 요거 하나 잘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그럼 내화 건물의 화재 온도 표준 곡선은 요거 4번. 목재는 A. 됐나요? 요 정도 잘 정리를 하시고요. 15번. 의용소방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죠? 그럼 요게 이제 제가 보통 얘기했을 때 시도지사 그리고 본부장이 안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서장이잖아요. 서장. 요거는 예전에도 제가 포인트로 알려드렸습니다. 나이라던가 이런 것들 잘 보시고 16번 요거 불꽃감지기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을 그랬는데 불꽃감지기 종류가 자외선, 적외선 그리고 두 개를 겸용한 방식이 있단 말이야. 맞습니까? 자외선, 적외선 그리고 자외선, 적외선을 겸용한 방식이 있는데 여기 영상식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이제 수동이 아니고 자동. 아셨죠? 그래서 요게 자외선식에 대한 거. 요게 지금 여기 갔을 때 자외선, 적외선 겸용식이고 요게 이제 뭐에 대한 거냐면 적외선식에 대한 거. 아셨죠? 그래서 자외선, 적외선, 자외선, 적외선 겸용 방식. 그리고 영상 분석식이라는 게 있는데 그 영상 분석식이 수동으로 영상 분석을 하면 뭐하러 감지기를 써요? 그죠? 자동. 자동. 요거는 제가 한번 읽어보라고 낸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어려운 문제고 17번 백드래프트에 대한 거죠. 그죠? 옳은 거 찾으래요. 1번 맞죠? 그리고 요게 이제 개방된 공간이 아니죠. 무슨 공간? 밀폐. 화염이 눈에 띄게 보이며 창문이나 문 손잡이가 뜨겁다. 화염이 눈에 안 보이죠. 연기가 건물 내에서 정말 빠른 속도로 이동을 하죠. 맞죠? 연기량이 많다 보니까 훈소다 보니까요. 좀 빠르게 가겠습니다. 뒤쪽은. 목재 형태에 따른 연소 상태 설명으로 옳은 거. 수분이 많으면 발화 속도가 느리다. 15% 이상이면 불이 안 붙는다. 매끄러운 것보다 거친 게 빠르다. 두께는 크기가 두껍고 큰 것이 얇고 가는 것보다 느리죠. 그러니까 제가 쪼개서 쓰는 이유가 있다 그랬잖아요. 목재를 장작을 패서 쓰는 이유가. 맞죠, 여러분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을 답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다음 19번 3종 분말 소화약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 자, 요거 반응식 참고 다몽식 ABC 흡연에 의한 냉각, 질식, 방진, 부촉매 반응이 주소화 효과고 4번 신부화제보다 표면화제에서 적응성이 낮으며 소화력은 4종 분말 소화약제보다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지금 우리가 여기 갔을 때 분말 자체가요, 여러분들 신부화제의 적응성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표면만 잘 끈다. 신부도 끌 수 있는데 그러니까 4번이 잘못된 거예요. 4번. 가스계가 대부분 그렇죠. 가스계가. 자, 그리고 지역통제단장과 시장군수구청장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즉시 관계법령이나 대응 활동 계획 및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방, 진화, 구조, 군안, 그죠? 자, 이런 것들을 위한 응급조치를 해야 되는데 지역통제단장이 해야 되는 응급조치 사항으로 옳은 것의 개수는 그랬죠? 맞나요? 그럼 제가 지역통제단장이 할 수 있는 응급조치가 딱 3개. 진화, 긴급수송 및 구조수단의 확보, 현장 지휘 통시체제의 확보라고 해서 제가 몇 개가 들어가 있더라. 요거 3개만 딱 들어가 있다라고 했는데 그 3개 중에 지금 들어가 있는 게 요거 2개. 그리고 이거 말고도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현장 지휘 통신체계의 확보라는 것도 들어가 있다 그랬죠. 이게 37조 응급조치 내용에 들어가 보면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다음 산불화재 들어가 있는데 우리가 지중, 지표, 수관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죠. 그죠? 옳지 않은 거 찾아라 라고 했는데 이게 수관이 줄기가 타는 게 아니죠. 수간이 줄기가 타는 거죠. 수관은 맨 위쪽에 나뭇가지나 잎이 타는 걸 얘기한다. 나뭇가지나 잎이 타는 걸 얘기한다. 기본적인 문제고요. 22번 자꾸 연소에 대한 문제인데 1번 연소는 산화반응의 일종으로 물질이 산소와 결합하면서 열과 빛을 방출하여 매우 빠르게 일어나는 현상. 2번 연소가 되려면 가연물이 있어야 되고 가연물이 통상적으로 산화가 되긴 쉬운 물질이면서 활성 에너지가 큰 물질이다. 그리고 이미 산화가 끝까지 일어난 물질은 비활성 기체, 흡열 반응을 하는 물질은 가연물이 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활성 에너지가 큰 물질보단 작은 물질을 우리가 가연물질이라고 얘기하죠. 작은 에너지에도 불이 잘 붙어야겠죠. 나머지 다 맞는 얘기고요.
23번 공간화재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그럼 공간화재라는 건 백드래프트나 또는 플래시오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쭉 봤을 때요. 여러분들 여기 3번에 가보면 환기지배형화재랑 환기가 벌써 끝났죠. 충분한 상태가 아니죠. 모자란 상태. 자, 소화활동설비 이거 뭐예요? 전원공급 비상 콘센트. 그죠? 자, 얘는 무선통신 보조설비에 대한 거네요. 2번이고요. 자, 지하구 기준에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기준이 있다. 지하구에 설치하지 않는 소방시설은 제가 소자, 그죠? 탐, 통, 유, 방. 소자, 탐, 통, 유방. 요런 애들 설치하는데 이게 특이하게 유도등이 통로 유도등은 안 들어가요. 뭐만 들어가냐면 피난구 유도등만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리를 조금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오늘 제가 펜을 3개를 날렸지만 이렇게 해서 제가 18회차까지 문제를 풀었어요. 풀었고 다음 주에 제가 19회차, 20회차에서 마무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좀 하고요. 그리고 마무리 강의, 이제 최종 정리 강의는 3월 제가 초에 또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 자료로 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제가 이번 주 소방학 해설도 마쳤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